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6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일단은 이번 주 경마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금요 경마, 토요 경마, 야간 경마고 일월 경마는 기존대로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참고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겠네요. 뭐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자, 오늘 최고의 메인은 10경주, A급 8경주입니다. 자, 오늘 8경주, A급 10경주 메인인데 제가 이 10경주는 딱 복귀를 하면서 정말 이건 제대로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거 정말 제대로 걸렸다 했던 맛필들은 거의 다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8경주가 그렇고요. 특히 10경주 같은 경우는 메인인데 자, 이거는 편성상 무조건 봐야 되는 맛필, 누림수의 맛필이 있습니다. 배당 누림수의 경주, 바로 10경주 메인, 8경주 A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400m 레이스. 편성은 정말 약합니다. 뭐 최근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가 데뷔하는 3세 마필들 중에서는 거의 정말 웬만해서는 센 마필들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지난해 다 데뷔를 했고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병력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데뷔가 좀 늦어지는 능력 마필이 있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남아있는 6등급의 3세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편성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편성 같은 경우에도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마필 간의 경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경주에서는 3두의 마필만 좀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신다라면은 이거는 무난하게 적중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제가 누림수로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비트 영웅, 그리고 외곽에는 8번 어메이징 록, 9번 서브 챔프. 자, 이 3두의 마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비트 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0일이었죠. 이때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좋았습니다. 거의 뭐 약간의 선입전개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거의 최적의 전개였고요. 그러면 12월 30일하고 직전 경주 이 내용 자체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 직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 전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너무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외곽 전개, 후미권 전개 전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능력 발휘에서는.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직전 대비해서는 여건 자체는 정말 최상으로 보여지고요. 여건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1번 비트 영웅 인정합니다. 자, 1번 마필과 동일한 마방에 출전한 마필 바로 8번 어메이징 록인데 물론 이제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데뷔한 3세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입니다. 어메이징 록.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좋고요.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에 붙었을 때 과연 이제 14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고민을 해봤지만은 자, 이 편성이라면 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8번 마필. 자, 우리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서브 챔프죠. 단언컨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브 챔프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초반의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초반에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반의 걸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편성에서는 1번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검증된 마필은 전혀 없습니다. 검증은커녕 소위 말해서 이제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겠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 서브 챔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높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2회 마필 중에 이제 인기로 모시는 마필은 말이 4번 어클레오파라든가,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바추카보이가 직전에 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 편성, 이 경주는 그야말로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에서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그나마 선전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들이 추입 대결을 펼친다? 제가 볼 때는 서부 챔프를 이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필이? 4번과 11번 마필이. 자, 그래서 1경주는 저는 가장 유력한 게 복승식 조합. 어쨌든 간에 3두의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주목할 마필 1번 비트 영웅, 그리고 8번 어메이징 로, 여기에 9번 서부 챔프. 딱 이 3두의 마필입니다. 3두의 마필. 물론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충마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4번, 11번이 상당한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1번, 8번, 9번 복승식 조합으로 3방을 들어가도 무조건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1경기롭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1번 비트 영웅, 8번 어메이징 로, 그리고 키를 주고 있는 9번 서부 챔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들어갈 거니까 첫 번째 강공략이죠. 미리 예고를 떴던 경주는 4경주가 첫 번째 강공략으로 준비됐고요. 그런데 자, 이 경주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수. 이게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 인기순위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환수됩니다. 왜냐하면 인기순위 2위 또는 3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환수는 되는데, 최근에 이런 경주 거의 현장 가보면 거의 뭐 대길 이렇게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장에 제가 환수를 한번 볼 수 있겠고 확인해본 이후에 정말 이거는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 가볼만 하다 라고 한다면 현장 강공략 들어갑니다. 현장 강공략.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적중에는 무조건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적중이 이번 경주 불안한 건 아닙니다. 배당이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먼저 3두의 마필이고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마필이죠. 이 마필 때문에 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11번 섀도우헌터라는 마필. 자, 이 마필입니다. 섀도우헌터. 직전 경주 이 마필의 한번 내용을 놓고 볼까요?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와, 정말 이 마필이 종반에 날라 들어오는데 제가 한참 봤습니다. 저 마필이 어떤 마필이지? 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확실한 걸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이 그러면 이제 추입력인데 과연 이 마필이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타팅력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펼치고 종반에 우리가 뒷심이 없었던 모습이었죠. 확실하게 마필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방에 따른 내용은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마피가 준비가 되어 있다. 오히려 직전 대비 상태는 더욱더 좋아졌다. 이거는 팩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제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걸음에 이 정도의 변화라면은 준비까지 다 돼 있다? 믿고 하시면 됩니다. 11번 섀도우헌터,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놓고 때립니다. 축입니다. 축. 자, 우리 이제 2위권에서는 그나마 이제 2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4번 샤크텐인데, 직전 경주의 내용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 마필도 최근에 훈련 상태는 꾸준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 7일, 그 다음에 2월 3일도 이때도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 성과를 냈던, 그러니까는 준우승을 했던 그런 걸음이었는데, 자, 일단 뭐 이 마필이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장 유력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아마도 인기순위 1위 예측이 되고요. 인정하겠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도 말해 7번 마이티붐. 문세훈 기수의 기승이고요. 자, 올해 24조 마방 정말 성적이 좋죠. 근데 마이티붐 같은 경우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직전에도 기록이 빠른 기록은 아니었는데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탄력은 양호한 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7번 마이티붐. 자, 저는 그래서 2회 마필을 넘게 제가 볼 때는 사이즈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두의 마필, 4번 샤크텐,
7번 마이티 봄, 그리고 키를 주고 있는 11번 섀도우 헌터. 자, 이번 경주의 강력한 축은 11번입니다. 섀도우 헌터.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물론 이제 현장에서 복승식 배당이 만약에 너무 적다라면은 다양하게 저는 들어갑니다. 뭐 삼쌍도 있겠고 삼목도 있겠고 또는 한방 주력도 있겠고 또는 쌍승식도 있겠고 다양하게 폭넓게 승식을 이용하면서 정말 한번 알차게 한번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자, 이 경주 3파전이고요. 그 중에서도 키를 주는 마필 무조건 축은 11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복조 공략이 아니라 그냥 놓고 때립니다. 11번 섀도우 헌터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강축 인정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300m 레이스. 편성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께 뭐 최근에 조금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과 뭐 병력 상황에서 좀 변수가 있는 마필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렸죠. 바로 이 7번 솔려라는 마필. 일단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복귀를 적어놓은 거 여러분께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자, 이 세 번의 경주, 이 세 번의 경주 제가 동일하게 어떻게 이 마필을 평가를 했냐면 뒷심의 여력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적어놨을 때 뒷심의 걸음 굿, 아니면은 좋다, 양호하다, 양호한 편이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양호한 편이면은 아주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걸음이면은 일단은 뒷심은 보여줬다. 근데 그 경주가 최근에 세 번의 경주에 다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었던 꼬리가 뭐냐면은 과연 위력이 있었느냐? 물음표 점점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솔레널 마필이 최근에 뒷심은 좋았지만은 과연 위력적이었느냐? 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 편성을 딱 보니까는 너무너무 상대가 약합니다. 게다가 안장 자체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을 감안해 본다면 자, 이거는 뭐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세 번의 경주 평가가 좋았다. 그리고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솔레너 마필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외곽에 있는 이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10번 플라잉킹 그리고 11번 서울 돌풍인데 플라잉킹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꾸준하게 좌상향이죠. 꾸준하게 마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록이라든가 탄력, 걸음의 여력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플라잉킹의 종반의 지원 F타임, 3원 타임은 썩 그렇게 빠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강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춘다면 이번 경주 가능권에는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11번 서울도풍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확하게 딱 60m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240m까지는 잘 뛰었다가 종반에 역전을 당한 모습이었죠. 근데 역시나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7번 솔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플라잉킹, 11번 서울돌풍. 저는 이 두 방 쪽에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외의 마필 중에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바로 이 8번 마필, 인피니트 아너가 주행시사 때 또는 데뷔전 때보다는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많이 끈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는 1월 28일부터 이 마필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력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이 마필은 현 시점부터는 조금씩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8번 마필. 그리고 1번 썬더 A1은 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을 거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변수네요. 1번 마필.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공부하는 차로 설명드린 거고,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합니다. 7번 솔레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11번입니다. 10번 11번.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화 들어간다면은 8번 인피니트 아너라는 마필이 아직은 완벽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8번 마필은 아마도 직전 대비 더 성장을 했다? 그럼 안 데리고 없겠죠. 8번은 복병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는 7번 솔리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11번 그리고 복병은 8번 인피니트 아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경주도 저는 인기마핑에 간의 접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인데 자, 이 경주 저는 무조건 터진다 봅니다. 무조건. 자, 그만큼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약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강공략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주목해가지고 이 마필들은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찬스인데 라고 하는 마필들이 출하고 있습니다. 마필이 한두가 아니라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도 이제 현장의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 불안하다. 그리고 복병마, 제가 노리는 복병마필들의 선전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배당을 노려둬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로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 준비를 했냐면은 먼저 키르지노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원더풀 웨이스. 자, 이 복귀를 놓고 보면은 직전의 걸음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부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원더풀 웨이스랑 같은 경우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직전의 내용이 그만큼 좋았고요. 단 직전에 걸음이 좋았을 뿐이지 자, 이 경주 이게 슈퍼원이라는 마필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원더풀 웨이스 마필과 51초 마방에 동반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이 한번 볼까요? 원더풀 웨이스가 직전에 했던 이 준우승 경주인데 제가 뭐를 보여드리냐면 바로 이 슈퍼원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직전에 무려 17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413kg의 마필 그것도 17kg 빠져가지고 413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더풀에서는 마필이 준우승이고요. 제가 이 편성 딱 보면서 게다가 더더군다나 이게 8번 마필도 주행 중지가 됐고 와 이거 정말 이 편성 너무너무 정말 약해도 너무너무 약하다.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그 편성에서 17kg가 빠졌던 슈퍼원이 우승을 했고 그 편성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던 원더풀레스가 중반에 날라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직전의 내용이 좋았던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습주로의 1분 32초대다 기록이 말해주네요. 기록이 말해줍니다. 정말 이거는 31초대를 뛰었어도 와 이거 믿어 못 믿어? 진짜 믿어 못 믿던데 1분 32초대다 게다가 9주 만에 출전? 과연 이 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직전의 걸음이 좋았고 이번에 1700m 레이싱이 납니다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이 낫다. 이런 평가고 제가 이 공교롭게 여러분께 제가 이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2번 글로리참. 제가 이 네모로 체크하는 마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참 직전 경주였고요. 그리고 5번 성실파워 1월 28일 이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용비천 1월 21일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복귀를 하면서 이 마필들이 변화를 보였다. 딱 체크를 했던 경주가 성실파워의 1월 28일 용비천의 1월 21일 그리고 글로리참의 바로 직전 경주. 물론 그래서 제가 성실파워는 제가 직전에 좀 강하게 노렸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은 나쁘지 않았죠. 왜냐면은 물론 이제 후미권에 그쳤습니다만 인기순위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걸음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경주 성적은 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용비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딱 보면서 이 마필은 변화가 왔구나. 그래서 인기를 좀 모았는데 마찬가지로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 성실파워도 직전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전개 절대 아니었죠. 엄청나게 외곽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용비천이나 마필도 마찬가지로 전개로스럽게 매끄럽게 풀렸던 그런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다. 근데 성실파워는 이미 1월달에 변화를 보였고 용비천도 1월달에 변화를 보였다. 근데 용비천 같은 경우는 이제 CC1 기수까지 기승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이번 경주의 이 마필들을 저평가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노리는 게 아니라 이미 1월달에 변화를 보인 점. 그리고 글로이천 같은 경우도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직전 경주와 이전 대비해서는 걸음 자체가 가장 좋았다.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조합이 상당히 혼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은 2번, 5번, 6번 이 3두의 마필 중에 노림수가 일단 있습니다. 3두의 마필.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서 이제 1번 마필, 그리고 이제 9번 마필. 저는 2두의 마필을 그나마 좀 강하게 보고요. 뭐 2의 마필 중에 뭐 블러드 마운틴이라든가 넥스트 레벨 이런 마필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심 2번, 5번, 6번 중에 한 마리를 제가 축으로 놓고 가는데, 자, 그럼 제가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기 마필의 맹신은 쉽지 않다. 그리고 노림수의 보병 마필들이 존재하는 경주다. 그래서 이 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높겠고, 공교롭게도 노림수의 마필들이 보병 마필들이기 때문에 4경주는 강하게 들어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충만을 2번, 5번, 6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본 이후에, 정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한 마리 놓고, 아니면 뭐 어차피 이거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복조 공략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막권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배당 같은 경우에는 딱 2방, 3방 가는 경우도 있겠고,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례적으로 복승식을 6방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6방. 그러니까 축 놓고 6방이죠. 근데 그 경주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복승식 300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물론 저도 배당을 노렸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 막건수에 환수가 되는 선까지, 근데 환수가 안 되는데 복승식 조합 들어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승식 2배, 4배, 5배인데 이 3두의 마필을 복승식 조합으로 이렇게 노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배당 노리고, 아니면은 저 배당은 본전, 또는 제가 항상 음성에서 말씀드리죠. 저 배당은 본전 아니면은 환수 안 되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쳐도 이거는 본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저는 세웁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뭐 2번, 5번, 6번 중에 제가 축마를 고민하겠지만은 뭐 환수가 된다면은 복승식 조합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수만 되면 됩니다. 환수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맞추면 수익이 나는 그런 추천입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4경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저는 복병을 축으로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경주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인기 마필들이 불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기 마필들이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은 굳이 과연 이 경주를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인기마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배당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필들이 믿음이 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3배, 4배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5배, 10배 경마라서 적어 보일 뿐이지 토토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절대 적지 않은 배당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점은 뭐냐면은 인기 마필이 만약에 불안했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환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인기마가 불안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5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들이 1번 한강파워가 되겠고, 그리고 외곽에는 8번 미스터 트롯, 여기에 10번 용비파워. 자, 미스터 트롯은 좋습니다. 제가 뭐 인정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연 이제 1번, 10번이 센 말이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용비파워 제가 2월 18일이었죠. 심호군 경마TV 현재 이 방송을 보시면은 2월 18일이네요. 2월 18일. 이날 확실하게 제가 방송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용비파워를 추천했던 그 내역이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직전에 용비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1월 20일 날 이때 걸음의 변화를 딱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2월 18일 편성이 어떨까 딱 봤는데, 아, 이거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다. 그래서 저도 노렸고요. 당연히 적중했죠. 인기수리 1위 마피가 들어왔습니다. 중배당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 경주는 일단은 힘이 차고 있는 신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 마필들이 바로 이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고요. 그런데 용비파워의 능력을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세게 보기에는 좀 위험함이 있습니다. 충마 위험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직전에 추천했고 적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뭐랄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객관적인 평가. 오히려 직전에 적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필 또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추천드렸던 마필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직전 대비 편성은 좀 더 세졌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 마필도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1번 마필이 현재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레이스인데 한강파워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핵심은 뭐냐면은 이 마필이 패출을 일으켜가지고 제공을 받고 나왔는데 패출의 영향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고요. 근데 이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강파워라는 마필의 능력을 과연 맹신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1번 마필. 자, 그러면 제가 노리는 마필, 주목하는 마필은 우선순위는 9번 써니로드입니다. 써니로드. 제가 이 마필은 어떤 점을 보냐면은 데뷔할 당시부터 써니로드라는 마필은 특장점이 확실했습니다. 선행력, 순발력, 빠릅니다. 단 뒷심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했을 때 편성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중요한 거는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서 우승을 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비록 써니로드 마필이 승급전이 납니다만 승급전에 이 편성이 나면 제가 볼 때는 써니로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8번 마필과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8번도 이번에 승급전이죠. 직전에 동일하게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단 미스터 트롯은 5줄의 선행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였고요. 반면에 양호 한 줄의 선입력의 써니로드는 오히려 주로가 좀 더 무거웠는데 기록은 별반 차이가 없죠. 내용은 써니로드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리치 게이트인데 이거 일단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리치 게이트도 최근의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분명히 더 나올 거리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이상규 기수에서 이번 경주 정호주 기수의 안장 교체 나쁘진 않네요. 마방에 따른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5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5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노리는 마필은 말씀드렸듯이 9번 써니로드입니다. 9번 마필 강하게 믿고요. 그 다음에는 5번 그리고 인기 마필 1번 8번 그리고 10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조합만 이렇게 인정을 해도 9번 축에 1번 8번 10번에 5번 마필 이거 환수가 무조건 되네요. 환수됩니다. 그래서 저는 9번 마필에 한번 상태 한번 보고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9번의 노림수는 기회다. 저는 찬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경기의 노림수의 마필 추천 마필은 9번 써니로드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300m 레이스. 자, 어쨌든 이번 경기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두 번째 강공략. 제가 이렇게 강공략 들어가는 경주 또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첫 번째는 딱 편성 보고 정말 인기 마필들이 별반 뚜렷하게 능력만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일단은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직전의 능력 대비 100%로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 뭐 의지를 아꼈다거나 뭐 저는 이런 편은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 근데 저한테 딱 제대로 걸린 마필. 이럴 때 정말 강하게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능력 마필 간의 경주인데 뭐 부담 중량에 따라서는 이 마필 이 부담 중에는 불안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를 받지만 부담이 2점이 있고 여건이 좋은 마필. 이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편성이 정말 중요한 거죠. 편성이냐 아니면은 의지에 따라서 저한테 제대로 걸린 마필이냐 이런 경우가 나뉘어지는데 6경주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제가 한두의 마필을 인기 마필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 마필들과 비교해봐도 절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6경주를 제가 두 번째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3뒤의 마필 한번 보죠. 바로 1번 걸작 스카이. 그러니까 이 마필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좋아 보이죠. 왜냐면 1분 16초 때, 15초 때, 14초 때 기록이 그야말로 꾸준합니다.
그리고 5등급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자, 우리 또 2억 기수의 기승까지 게이트 2점 정말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걸작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모래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게이트 1번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점일까요? 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만약에 이마필이 그냥 선행을 받는다. 그러면은 모래를 맞을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 측에서 만약에 선행을 못 받는다. 따라간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과연 1번 걸작 스카이라는 마필이 편하게 아주 시원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불안합니다. 선행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1번 마필 그런 인기 마필이고 4번 여왕삭스는 일단은 저는 이 마필 인정합니다. 제가 뭐 5두에도 가장 위에다 잡았듯이 종만의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다지 이렇게 능력에 밀리는 마필이 아니고 단 이제 네이스름 자체가 좀 중요하긴 한데 뭐 이편성 이렇게 뭐 압도적인 선행력 마필이 없습니다. 4번 여왕삭스 일단은 취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대치는 있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6번 천마평정은 직전에 제가 볼 때는 선행을 나서는 과정 자체가 너무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정확하게 직전에 50m 정도를 버티지 못하면서 3위권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6번 마필, 4번 마필, 1번 마필이 안 된다? 아닙니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기 순위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조금씩 부족하다. 한 마리 더 볼까요? 8번 송아마치걸. 딱 이 정도의 수준이죠. 직전에도 김태희 기수 앞선의 선의권에 붙으면서 이 마필은 한 200m 레이스를 버티지 못했네요. 그러니까는 포화주류의 2점임에도 불구하고 1300을 뛰었을 때 딱 1100m까지는 선전했고요. 그 뒤부터는 거림이 무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자, 이 터치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민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이 마필이 26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마나 실전 적응이 빠를 것이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물음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전에 터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송아마치골도 여유있게 이겼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5등급에서 이 마필은 충분히 보여줄 거를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 그리고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공백 이전과 체중을 딱 비교해봤을 때 이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 거의 체중 변동 추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체중이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노림수의 이유가 능력입니다. 터치참이 이전의 그런 능력이라면은 이전의 능력에 90%만 발휘가 돼도 이 편성에서는 저는 무조건 통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터치참.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마필을 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말이 11번인데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는 이 마필의 안장이 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3코너, 4코너 점에서 안장이 변이가 되면서 그야말로 힘 한 번 못 썼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전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그렇게 썩 걸음이 좋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노림수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직전에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안장이 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삭스한테 4마신을 졌던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을 볼 바에는 4번 여왕삭스 이 마필을 보아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 6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강공야로 준비한 이유가 주요 인기 마필들의 임팩트가 좀 많이 약하다. 1번 마필, 4번, 6번, 8번. 자, 이 마필 지운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고 가는데 이 마필들을 볼 바에는 10번을 보셔야 된다. 터치참. 자, 이거 되는 편성입니다. 터치참의 오수의 기수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에 기승해가지고 준우승의 호흡도 있고요. 뭐 기승기수 호흡 자체도 좋기 때문에 자, 그럼 편성상 주목할 마필은 말이 10번입니다. 6경주 오른쪽인데 두 번째 강공약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 바로 10번 터치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역시 뭐 편성 이렇게 세지는 않는데 2위의 마필 중에 뚜렷하게 대적할 수 있는 마필들의 사이즈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인기 마필의 능력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기 마필을 볼 수밖에 없는 경주고 단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또 능력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곽에 있는 9번 나노마신
자, 이 나노마신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걸으면 좀 아쉽죠.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이번 경주는 마방에서도 일단은 따라간다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선에 붙어가지고 종반에 뒷심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의 경주 내용은 썩 좋지만은 않죠. 왜냐면 4등을 했고 5등을 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 자체가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노마신이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9번 마필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펑크레이지 김효정 기수, 그리고 2번 원더풀 조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다른 마필과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더풀 조이 최근의 경주 성적 그렇고요. 그리고 펑크레이지 또 김효정 기수다? 믿음을 이렇게 아주 가지는 않는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마필들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원더풀 조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분석이. 그래서 이제 마필의 능력 평가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원더풀 조이가 분명히 능력은 앞서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들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펑크레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서두에 그래서 이제 9번 축에 2번 7번인 건 맞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필이 바로 6번 나노메타입니다. 키를 주는 마필 나노메타. 자, 이 나노메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마필이 정상적인 컨디션의 한 80%, 그러니까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 대상 경주까지 나섰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잠재력의 80%만 제가 볼 때는 돼도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은 그냥 쌍축입니다. 우승이 그냥 유력합니다. 근데 최근에 3번의 경주의 성적이 너무너무 이게 부진했고, 단순하게 성적뿐만 아니라 이게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마필이 붙지를 못합니다. 앞선에.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선취입이 가능한 장점, 스타트 스피드 다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아예 앞선에 붙지를 못합니다. 경주마가 스피드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은 13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취재 인터뷰를 했을 때 직전 대비 일단은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얼마나 올라왔을까는 현장을 뛰어봐야지 알겠죠. 이 마필이.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마필이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노메타.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모든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만약에 정말 좋았다라면, 제가 현장에 느낌이 딱 온다라면은 이 마필 놓고 때려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입니다. 6번 마필. 그래서 7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복병이 있는데 그 복병이 엄청난 마필이죠.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나노마신, 그리고 2번 7번. 저는 우선순위는 2번으로 봅니다. 7번보다는. 여기에 최고의 복병은 바로 6번 나노메타.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축으로 9번, 2번, 7번을 들어갈 이유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7번, 그리고 6번은 여러분들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의외로 이 7경주가 출전 투수로 조촐하긴 한데 6번 인기순위에 딱 밀려있는 순간 이거는 의외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7경주를 한번 노리겠고요. 강공략으로 예고를 안 드렸는데 그에 따른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 사연이 있는 마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대략적으로 이런 구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좀 더 집중해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이번 경주는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A급 강공략 경주고요. 첫 번째 A급입니다. 오늘 메인은 10경주긴 합니다만, 자, 이거 저한테 복귀로 제대로 걸린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가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인기 순위는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는 2위권에서도 노림수의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복병마랑 복병마가 들어올 가능성이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8경주가 그렇습니다. 제가 노림수의 마필 여러분께 먼저 오픈을 하면은 바로 7번 글로리의 나노입니다. 글로리의 나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능력 대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진로도 막힌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100%는 아니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액션이었고, 항상 이렇게 기승기수가 말머리를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과한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눈치를 봤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뭐 재결 사항도 아니고 제가 판단해 그렇고요. 근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은 이 글로리아 나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측의 2번 게이트 출발이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종반의 걸음이 이마필이 원래 여력이 최소한 13초 9를 끊었던 마필. G1F 타임이 3런 타임도 거의 39초, 36초대, 38초대. 근데 직전에는 G1F 타임이 14초 2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림이 아닙니다. 물론 진로 막힘도 분명히 있었고요. 너무 과한 액션이었다.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라면은 글로리아 나노 직전에 그 정도의 말물이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글로리아 나노. 자,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경주 7번 마필은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건 정말 제대로 걸렸다 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글로리아 나노.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고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님새 마필 바로 7번 글로리아 나노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고요. 참고적으로 봤을 때 2위권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일단은 1번 매니샤크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최근에 내용도 좋고요. 물론 이제 7번 마필가 동반 추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택과 판단도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1번 마필.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이 편성에서 저는 센 마필로 말이 스프링 워터의 능력을 상당히 세게 봅니다. 능력을. 그런데 김성현 기수의 기승이죠. 그러면은 이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황후광자. 지난 12월 16일이었죠. 같은 경주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 황후광자가 최근에 어떤 점이 정말 아쉬웠느냐. 물론 이제 마방에서는 감량을 노렸겠죠. 그래서 이상규 기수, 이상규, 김성현 기수, 이상규 기수 계속 감량 기수를 최근에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기원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이마필 세게 본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편성이 탐라 최강자 동투자 외에 약했던 레이스 아니었습니다. 잘 뛰었고요. 안장 교체 이루어졌다. 역시나 6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말이 11번 용천지상인데 자, 이 용천지상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스프링워터나 마필과 별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현재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 이루어졌죠. 그래서 11번 마필 역시 관심 마필. 자,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함께 설명을 드린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8경주 A급은 저는 제대로 걸렸다는 마필은 바로 이 7번입니다. 글로리아 나노.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딱 느낌이 오는데 이런 마필들은 다음 경주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이 쫓아가는 게 편성도 맞아야 되고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상대도 해볼만 하고 전개, 거리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 경주가 첫 번째 기회로 보여주고요. 제가 주구장창 이 마필 걸렸다. 주구장창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정말 두 번의 경주 안에 쇼부가 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번 경주 됐고요. 8경주 A급이고 누림새 마필은 바로 7번 글로리아 나노. 그리고 2위권에서도 단순하게 7번이 복빙 라운 해가지고 주요 인기 마필 쓱 안고 간다? 물론 확률이 높겠지만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봅니다. 2위권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후광자라든가 6번 마필 그리고 용천지상 이런 마필들 안고 갈 이유가 있다. 특히 6번 마필 같은 경우가 충분히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복병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레이스 절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A급이고요. 누림새 마필 7번 글로리아 나노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는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A급 경주 제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200m 레이스.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축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는 웬만해서 여러분들 축은 좀 인정하시고 그리고 2위권에도 제가 고민해본 결과 인기 마필이네요. 딱 분석해본 결과 인기 마필이 크게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보병만 한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 금세입니다. 자, 이 금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경주가 좋은 게 뭐냐면은 부담 중요한 걸 너무 잘 받았습니다.
이 마필이. 자, 현재 금세라는 마필과 제가 한때는 정말 약하게 봤던 마필이죠. 뭐 저도 인정합니다. 자, 이 마필이 대상경제 추정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 뒷심의 완성도가 항상 불안불안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편하게 나서가지고 버티는 모습, 그리고 편하게 선행받아가지고 간신히 버티는 걸음,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4등급 이게 강편성이었습니다. 승급전, 블루레몬, 지난주에 우승했던 마필이죠. 여유있게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블루레몬 마필과 4분의 3마선 차이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선행전개 아니라 추입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용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우승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은 예측을 했었는데, 자, 이거 52.5kg면은 부담 중량 너무 잘 받았습니다. 게이트 2점까지. 자, 이제는 뭐 선행을 나서도 저거 무너져? 버텨? 이런 고민이 아니라 추입도 되는 마필,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1번 금세는 저는 믿고 합니다. 1번 마필. 2위권에서는 유력한 마필이 바로 6번 영원 파이터라는 마필. 직전에 공백이 좀 많이 길었죠. 자, 물론 직전에 영원 파이터는 거의 최선의 선행 경쟁이었습니다. 선행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종반에 1120m까지는 이 마필이 딱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180m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1300m 레이스에서. 그런데 이번 경주는 공백 적응 맞췄고 직전 대비 거리가 줄어든 1200m 레이스. 여건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이 마필도 센 말입니다. 영원 파이터. 저는 인정하고요. 프레시맨. 자, 이 프레시맨이 이제 중요한 건 이 마필의 부담 중량인데 과연 3.5kg 늘어난 부담 중량 될까? 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이 프레시맨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선의 선행 선입 전개가 중요치는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중반의 탄력도 워낙 좋기 때문에 7번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프레시맨. 여기에 이제 인기마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딱 한 마리가 정말 걸리는 게 그 마필이 바로 11번 마필 투혼트급입니다. 자, 물론 최근의 내용을 복기를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은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거의 최선이었고요. 뭐 의지가 약했다. 물론 이제 전개는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이 투혼트급. 어떤 걸음이냐면은 4등급에서의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1200에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임다빈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뭐 이전에 임다빈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필을 기승해가지고 우승의 호흡이 있는 기수였습니다. 그나마 걸리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투혼트급. 그래서 구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병 마필 한두의 마필이 가능권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정리해본다면 1번 금세 저는 부동의 축 인정하고요. 2위권에서는 6번 7번 6번 영원 파이터 7번 프레시맨 가능권이고 복병은 바로 11번 투혼특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 뭐 고민을 안 한 경주가 아니라 뭐 다 봤습니다. 아마존킹, 나인이글, 하다못해 라운탑 플레이, 8번 런던 에이스까지 다 고민해봤는데 1번 축에 6번, 7번에 이기기는 쉽진 않다. 그리고 그나마 변수가 있다라면은 11번 투혼특급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고 이전에 우승의 호흡이 있는, 입상의 호흡이 있는 임다빈 교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공들인 훈련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뭔가 이 마필은 무조건 배제를 하기는 쉽진 않다. 라는 판단 때문에 11번 투혼특급까지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9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만 3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 정말 이거는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이거 A급 메인이고요. 앞선에 제가 8경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필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져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10경주는 최근에 뭐 아끼고 뭐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그야말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핸디캡 경주의 노림수의 찬스가 아닐까. 저는 이 경주를 분석해 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기회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A급 메인 경주. 자, 주요 마필들이 능력이 절대 약하진 않습니다. 문학태핏 현급 강자죠.
파워군주 승급전인데 상당한 기대주입니다. 천둥호랑이 와 직전에 그렇게 무리해서 외곽을 돌고도 우승을 하네요. 센말 머리가락 와 이게 6세 마필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1억 7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 정상 에이스까지. 물론 11번 히어로파이터 만만치 않죠. 자 한도 볼까요? 먼저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4번, 6번, 8번인데 자 8번 마필 먼저 보면은 이 정상 에이스는 직전에 제가 볼 때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외곽적인 후미권 전개이긴 했습니다만 1600m 레이스 첫 도전에 최선이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마필은 직전에 히어로파이터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 그대로였죠. 외곽의 히어로파이터. 이 마필은 또 어쨌든 간에 코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정상 에이스. 자 그리고 문학태핏이 물론 이제 이 마필은 3등급의 강자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학태핏이 여러분들 4등급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항상 능력은 내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부담 중량. 고부담 중량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 문학태핏 같은 경우는 이제 5세 마필이죠. 근데 3등급에서도 강자로 인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4등급 때부터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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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4등 계속 그렇습니다. 우승도 했고 3등, 준우승 그야말로 간신히 최근에 승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담량이 계속 58, 57, 56 거의 기본 56이었죠. 결론은 뭐냐면 문학태핏이 4등급을 벗어난 과정이 힘겨웠던 이유가 부담 중량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3등급 경주 성적이 좋죠. 근데 이번에는 57kg다. 덩치는 마필이 크긴 합니다만 일례로 이전에 4등급 당시에 이 마필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부담 중량에 민감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3번 마필 그리고 4번 어차피 승급전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또 안에 안고로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중요한 거는 3번과 6번과 8번이죠. 8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6번 마필 이거는 제가 볼 땐 뛰어봐야지 합니다. 직전의 내용은 좋았던 거 맞습니다. 외곽 계속 돌고도 이게 1800을 이 마필 버텨버립니다. 와, 센 말이구나 느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무려 58kg입니다. 이게 54.5kg, 56kg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58kg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뛰어봐야지 합니다. 정말 이건 뛰어봐야지 합니다. 과연 이 마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은 6세의 마필이긴 한데 부담 중에 이 마필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57을 집어줬을 때도 다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는 게 뭐냐면 추임력을 발휘합니다. 부중이 높다 해가지고 뭐 허무할 정도의 걸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은 부중을 안 타는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강풍마입니다. 이 강풍마라는 마필. 자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이 정말 좋죠. 하나같이 이게 단순하게 우승, 준우승, 준우승, 우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주 내용 소위 말해서 이제 걸음의 여력과 탄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마필이 승급전이 많은데 제가 직전에 깜짝 놀랐던 게 이 편성이 셌다는 편성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그랜드 강풍마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센 겁니다. 그런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58kg를 짊어지고 이 정도로 우승을 한다? GRF 타임이 12초 7이었습니다. 엄청난 추입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53kg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태피 촌둥호라니 절대 약하진 않고요. 히로파이터, 정상에이스, 여기에 승급전에 가는 파워군주까지. 그런데 저에 따른 관점을 보면은 강풍마에 따른 능력에 강풍마의 능력에 53kg를 감안해 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강풍마가 현재 인기 순위에서는 상당히 좀 밀려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핸디캡 경주의 전형이고 저는 이번 경주 누림수의 마필 바로 10번 강풍마 무조건 저는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A급 메인으로 준비했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10번 강풍마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10경주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제 의지를 좀 안 보여가지고 다음 경주에 노린다. 물론 그 마필들은 여지가 없습니다만 또 아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진카 경쟁으로 해가지고 능력 평가만 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대상 경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모든 마필들이 진카 대결을 펼친다. 10번 마필의 여건이 너무너무 좋고 10번이 싹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의 A급 메인은 제 10경주, 누림수는 10번 강풍마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 경주고요. 근데 이 경주는 크게 이렇게 배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한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우선순위는 3뒤의 마필입니다. 1번 라스트 펀치, 그리고 3번 IM짱, 여기에 5번 원더풀 키티. 저는 이 경주에 키를 쥐는 마필을 바로 이 3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이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내용 자체가 정말 좋죠. 뭐 3등급에서도 3등, 그 다음에 강편성의 준우승, 그리고 우승까지 찍으면서 연승이었죠. 57을 짊어지고도 우승. 이거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편성이 나름대로 조촐하고 기복마가 좀 있긴 합니다만 두 마리의 능력이 상당히 셉니다. 어떻게 2등급에서 센 마필.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마필 라스트 펀치, 그리고 5번 마필 원더풀 키티. 이 마필들이 세기 때문에 과연 3등급까지는 5등급, 4등급, 그 다음에 3등급까지는 잘 뛰었지만 과연 이 높은 벽을 2등급 경주에서 얼마나 3번 마필이 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은 원더풀 키티라든가 라스트 펀치라는 마필의 능력을 제가 평가해 봤을 때 2등급의 웬만한 편성의 1400m 레이스 절대적으로 이 마필들 무시할 수 없는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 특히 라스트 펀치는 직전에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이 마필이 5등 했던 마필이고요. 이때는 뭐 거의 1, 2등급 마필 다 나왔었죠. 거의 1등급 마필이 주를 이뤘습니다. 1등급 마필들. 그 경주에서 당당하게 5등을 했던 마필. 그리고 이미 2등급 강편서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 센 마필이죠. 소위 검증된 마필로 보여집니다. 1번 마필. 그리고 인기수에서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이 5번 원더풀 키티도 뭐 말이 이 마필이 3등급 경주에서 그동안에 뛰었긴 했습니다만 주요 대상 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때 이때 즐거운 여정 이미 부경의 1등급 앞말 보면 최강의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연이일줄 1등급 강자죠. 윈드아이 어디가나 이런 마필들 라운드 스퍼트. 그리고 그 다음 경주였죠. 2등급 경주 이 마필이 점핑 출합니다. 이게 점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승급전이었네요. 승급전 이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스프링킹 니얼마. 지난주에 나왔던 니얼마. 그 다음에 브리더스 퀸. 대상 경주에 출연했던 마필. 그 다음에 또 2등급 경주에 나왔는데 현재 원더풀 키티의 능력이 51kg라면은 과연 이 원더풀 키티가 3번 IM짱한테 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요 대상 경주의 1등급 마필과 대결을 펼쳤을 때도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담 영향점이 상대적으로 이 마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52kg의 부담 증량.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삼복이든 적중은 나와주는데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적중하냐 중요하겠죠. 저는 내심 현재 누리는 마필들은 1번 라스트 펀치에 5번 원더풀 키티 이 한 방을 저는 노리고 강공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3번 IM짱, 여기에 9번 라운드 아리아. 뭐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 마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1번, 5번의 누림수다. 그래서 저는 강공략의 이유가 1번, 5번의 강력한 누림수입니다. 그리고 3번, 9번의 도전인데 자, 이거는 배팅 전략 승식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양하게 한번 꿰보면서 정말 임팩트 있게 한번 적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키를 쥐는 마필은 5번입니다. 뭐 어차피 1번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5번이 조금은 저평가를 받는데 절대 저평가할 마필은 아니다. 이 5번이 또 특히 참고적으로 봤을 때 넘게 말씀드린다면은 1800 이상의 거리는 이 마필 제가 볼 때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안 되네요. 그런데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이 마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딱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은 제11경주. 이 경주를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저는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자, 제발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고, 저는 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좋기 때문에 토요경마, 많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고,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특히 저에 따른 누림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경주 A급의 10경주 메인, 정말 이 두 번의 경주 꼭 보답할 수 있는 경주로 제가 현장에서도 정말 집중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한 번쯤 구독, 좋아요, 저한테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호 경마 역시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